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삼국의 문화 중에서도 이제 종교의 발달이라고 해서 불교, 도교에 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도 이제 삼국의 문화를 쭉 이어서 배워볼 건데, 이번 시간에는 삼국의 무덤, 고분, 무덤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이 삼국의 무덤 양식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듣고 필기에도 잘 정리하고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고구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연 고구려에서는 무덤, 고분, 무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보면, 여기 초기와 후기로 조금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고구려는 초기에는 어떤 무덤을 만들었는가라고 하면은 돌무지 무덤이라고 해요. 돌무지 무덤. 고구려의 초기의 무덤은 돌무지 무덤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돌무지 무덤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흔한 돌을 무더기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만든 무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무지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돌을 무더기로 쌓아서 만든 무덤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죽은 사람을 땅에다가 묻고 그 위에다가 뭐 흙으로 덮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돌을 무더기로 쌓아가지고 무덤의 형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이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 양식의 대표적으로는 장군총이라는 게 있어요. 장군총. 요거는 이제 교과서 우리가 66페이지를 보면은 나와 있는데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은 66페이지 보면은 장군총이라고 해서 보면 이렇게 돌이 무더기로 이렇게 층층이 쌓아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요거가 이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이제 돌무지 무덤의 대표적인 양식, 돌무지 무덤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는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 양식을 활용을 하다가 후기로 가면은 새로운 무덤 양식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하는 양식이 등장을 하게 돼요. 굴식 돌방 무덤. 요 굴식 돌방 무덤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삼국시대 무덤 양식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하는 무덤 양식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아요. 굴식 돌방 무덤도 말 그대로 쭉 동굴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돌로 만들어진 방으로 이루어진 무덤이다라는 거예요. 즉 무덤이 이제 동굴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동굴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돌로 만들어진 방이 있고, 그 방 안에 이제 시체가 놓여져 있다, 시체가 묻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요 굴식 돌방 무덤 양식을 뜻하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려면 교과서 67페이지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교과서 67페이지를 보면은 보면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보이죠. 굴식 돌방 무덤 보면은 보면 요 굴식 돌방 무덤을 보면 이렇게 입구가 돼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입구를 따라서 들어가는 동굴의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돌방, 즉 돌로 만들어진 방이 있고 그 안에 시신이 놓여 있다라고 보였죠. 그래서 이렇게 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돌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시신을 두고 그 위에 조금 이렇게 흙을 쌓아 가지고 둥그런 무덤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요 굴식 돌방 무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봤던 그 사신도 같은 것도 바로 여기에 이제 요 돌방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굴식 돌방 무덤의 우리가 지금 좀 특징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굴식 돌방 무덤의 특징은 우리가 두 가지로 조금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벽화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벽화가 돌방이잖아요. 돌로 방을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방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벽이 있다는 소리고, 그 벽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바로 그
벽에다가 그림들을 그린 벽화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벽화가.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그 사신도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요 구식 돌방 무덤의 그 벽에다가 그려져 있는 게 바로 요 사신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4명의 사신들이 뭐 나라를 지키고 요 사람을 지키겠다 뭐 이런 의미들이 담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벽화가 존재한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요 구식 돌방 무덤은 도굴이 쉽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죠. 도굴이 쉽다는 게. 도굴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무덤 안에 있는 귀중한 물건들, 값비싼 물건들 훔쳐가는 걸 도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도굴이라고 하죠. 도굴.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뭐 도굴꾼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그 무덤 안에 있는 값비싼 물건들, 또 가치가 나가는 진귀한 유물들을 가져가는 걸 도굴, 그런 사람들 뭐 도굴꾼, 도굴이라고 하는데, 이 도굴이 쉽다는 소리예요. 왜 도굴이 쉬울까요? 왜 도굴이? 굴식 돌방 무덤이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교과서 67페이지에 그림을 보면은 여기 내부 구조를 봤을 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입구가 있잖아요. 입구가 있어요. 입구. 즉, 요 무덤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따로 딱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여기가 입구구나, 무덤으로 들어가는 입구구나 라고 하는 걸 누가 봐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무덤을 막 다 파헤칠 필요도 없고, 무덤을 파헤치다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시신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따로 방해 형태, 동굴의 형식으로 방해 형태로 이 시신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입구를 쉽게 찾을 수 있고, 한마디로 그냥 이 입구 따라 들어가면은 요 시신이 묻어져 있는 방이 나오고, 그 시신 옆에 중요한 물건들, 귀중한 유물들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즉 무덤이 있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도굴이 훨씬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구식돌방 무덤의 특징이 되겠어요. 그래서 구식돌방 무덤은 특징이 벽화가 존재하고 도굴이 쉽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 그 다음엔 백제를 보면은, 백제 역시 이제 뭐 초기부터 쭉쭉쭉 좀 무덤 양식이 변화되어 가는데, 백제 역시 초기는 돌무지 무덤이에요. 돌무지 무덤. 요 돌무지 무덤. 요거 역시 우리가 교과서 66페이지 보면은, 요 백제의 돌무지 무덤 양식이 보이게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한강 서울 석천동에 있는 돌무지 무덤이 가장 대표적인 백제 초기 돌무지 무덤의 대표적인 유물이 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게, 고구려의 초기의 돌무지 무덤, 백제 역시 초기는 돌무지 무덤, 둘이 초기의 무덤 양식이 똑같죠. 둘 다 돌무지 무덤, 돌을 무더기로 쌓아가지고 층층이 쌓아가지고 만든 무덤 양식이다라는 소리. 즉 이렇게가 이제 비슷한 무덤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라고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고구려 백제의 건국설화에서도 살펴봤듯이, 고구려 백제의 건국설화 살펴봤을 때 이 고구려의 건국 세력과 백제의 건국 세력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백제 건국인 온조가 바로 고구려에서 내려온 고구려 출신 세력이었잖아요. 즉 백제와 이 고구려의 건국 세력이, 백제와 고구려의 건국 세력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대표적인 유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어떤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건국 설화를 뒷받침해주는 백제와 고구려의 건국 세력이, 백제와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들이 서로 피로 이어져 있고 서로 연관되어 있구나라는 걸 건국 설화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걸 뒷받침해주는 대표적인 근거가 바로 요게 되는 거죠. 서로 이제 무덤 양식이 똑같다는 아니니까 결국에는 둘 다 비슷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 역시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이었었고,
그 다음에 백제는 이제 수도를 웅진으로 옮긴 웅진 시대에는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는데, 그렇죠. 어떤 왕? 그렇죠. 무령왕 때, 바로 무령왕 땐 중국의 무덤 양식인 벽돌 무덤 양식을 따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무령왕릉이 있고, 그 다음에 웅진에서 이제 수도를 다시 한번 사비로 옮기잖아요. 어떤 왕 때? 성왕 때. 이때는 무덤의 양식이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뭐 고구려 백제는 사실 무덤 양식이 대부분 비슷하죠. 가운데 벽돌 무덤 양식이 등장을 하는 것 빼고는 둘 다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이었다가 시간이 흘러서 후기로 갈수록 굴식, 돌방 무덤 양식을 띠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사비시대에 바로 요 사비시대 성왕이 수도로 옮긴 요 사비시대에는 사비를 수도로 했던 시대에는 굴식, 돌방 무덤 양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뭐 능산리, 고분군이라던가 송산리, 고분군이 있겠습니다. 요거 역시 이제 교과서 66페이지 보면은 나와 있어요. 교과서 66페이지 아랫부분 보면은 나와 있으니까 송산리, 고분군이 보면은 이제 굴식돌방 무덤 뭐 다른 거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우리가 앞서 봤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좀 무덤의 모습을 띠고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세워가지고 여기 안에 이제 아까 우리가 교과서 67페이지에서 봤던 것처럼 뭐 이렇게 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어떤 돌방이 있고 요 안에다가 이제 시신을 매장해 놓는 시신을 앉혀 놓는 장소가 되는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는 초기 돌무지 무덤, 후기로 갈수록 굴식 돌방 무덤, 백제 역시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이었다가 요게 이제 중간에 벽돌 무덤 양식 한번 거쳤다가 후기로 가면은 굴식 돌방 무덤 양식을 띠게 된다. 이렇게 고구려 백제는 사실 좀 비슷한 무덤 양식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은 이제 어떤 나라? 바로 신라가 되겠죠. 신라는 이제 고구려 백제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요. 초기에 신라의 초기의 무덤의 양식은 돌무지 덧널 무덤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돌무지 덧널 무덤 양식. 여기 이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 양식, 이것도 말 그대로 돌을 무지하게 쌓아서 무덤을 한번 만들고 그 위에 덧널이라고 해서 널판지, 나무로 된 어떤 널판지 같은 걸 덧대어서 만든 무덤이다라고 하는 뜻. 요거 역시 우리가 교과서 67페이지 보면은 그 무덤 양식의 어떤 내부 구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돌무지 덧널 무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내부 구조가 나와 있죠. 내부 구조가. 그래서 나무 덧널이라고 해서 요렇게 시신을 앉혀놓은 네모난 이렇게 나무 덧널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또다시 이제 나무로 된 널을 한 번 더 이제 덮어주고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돌을 무지하게 쌓아놓고 그 위에 흙으로 덮어가지고 엄청 크게 거대하게 만든 무덤이 바로 요 돌무지 덧널 무덤이 되는 거예요. 돌무지 덧널 무덤. 알겠나요? 여기 보시면 널 보이죠? 널 이렇게 여기 널 안에다가 시신을 담아놓고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관짝이라고 하는 거기 안에다가 이제 시신을 딱 넣어놓은 게 이제 널이라고 하고 이 널을 감싸고 있는 또 하나의 나무 덧널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렇게 크게 나무 덧널을 만들어놓고 여기 위에다가 또 이제 돌을 무지막지하게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또 흙을 쌓아가지고 엄청 거대한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이 되는 거예요. 돌무지 덧널 무덤.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은 뭐 여러분들 아마 경주 가본 학생들은 아마 대부분 봤을 텐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천마총이라던가 뭐 황남대총이라던가 신라 경주에서 볼 수 있는 그 거대한 엄청나게 큰 경주 딱 거기 기차 뭐 고속도로 여기 내리자마자 거의 볼 수 있는 그 엄청난 거대한 형태의 그 무덤의 대부분이 이제 돌무지 덧날 무덤 양식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천마총이라던가 황남대총 이렇게 나오죠. 천마총이나 황남대총. 이 뭐 천마총을 아마 가봤을 텐데 이 천마총에서 가장 유명한 게 바로요 뭐 천마도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천마도가 발견되어서 여기를 천마총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천마총. 요런 군데를 요런 거를 우리가 이제 돌무지 덧날 무덤 양식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돌무지 덧날 무덤 양식. 그래서 이렇게 시신을 담아놓은 네모난 널을 먼저 놔두고 여기 위에 요거를 다시 한번 감싸는 나무 덧널을 또 만들고 여기 위에 이제 돌을 엄청나게 쌓아서 한번 감싸고 여기에 다시 흙을 쌓아가지고 만든 거대한 형태의 무덤을 우리가 돌무지 덧날 무덤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는 천마총, 황남대총과 같은 무덤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돌무지 덧날 무덤은 요 굴식 돌방 무덤과 조금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특징. 요거에 우리가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굴식 돌방 무덤은 돌방, 즉 방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방의 벽들에다가 돌로 된 그 벽들에다가 벽화를 그렸다. 벽화가 존재하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다 라고 했었는데 돌무지 덧날 무덤은 방이 없잖아요. 방이. 그러면 벽화라는 건 없는 거겠죠. 즉 벽화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어요. 굴식 돌방 무덤은 벽화가 존재하고 돌무지 덧날 무덤은 벽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천마도라는 걸 뭐 사신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벽화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벽화가 아니라 말의 인장이에요. 말의 인장. 우리가 요렇게 말이 있으면은 요 말의 몸뚱아리에다가 요렇게 감싸는 요 인장이 바로 천마도예요. 천마도. 벽화가 아니라. 그래서 돌무지 덧날 무덤의 특징은 벽화가 존재하지 않다. 방이 없으니까 벽화를 그릴 공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무지 덧날 무덤의 또 하나의 특징은 굴식 돌방 무덤은 돌굴이 쉬웠어요. 왜? 입구를 찾기 쉬우니까. 즉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찾기도 쉽고 그 무덤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입구도 찾기 쉬우니까 그 입구 따라 들어가면은 귀중한 유물도 엄청 많이 있는 게 딱 보이니까 도굴이 쉽다. 도굴이 쉬운 반면에 이 돌무지 덧날 무덤은 도굴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 도굴이 굉장히 어렵다. 일단은 굴식 돌방 무덤과 돌무지 덧날 무덤을 비교해서 봤을 때도 겹겹이 쌓여있잖아요. 돌무지 덧날 무덤은 지금 몇으로 돼 있어요. 맨 위에 흙 파야 되지. 흙 파고 들어가면 또 돌 나오지. 또 돌 파고 들어가면 또 나무 하나 더 나오지. 지금 겹겹이 몇 겹을 지금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렇지 따로 입구도 존재하지 않아. 따로 어떤 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입구가 존재하지 않아. 어느 방향을 파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뭐 여기로 못 가고 막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파기 시작하면서 뭐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는 거고. 도대체가 파다 보면 막 흙만 나오고 돌만 나오고 귀중한 막 금은보화 막 유물들이 얼마나 더 파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야 그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도굴이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굴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신라 가보면은 뭐 신라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은 금으로 된 왕관이나 금으로 된 막 장신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유물로서 남아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신라는 돌무지 덧날 무덤이어가지고 도굴이 어렵다 보니까 도굴꾼들이 많이 가져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고고학자들이 요 무덤을 연구하는 역사학자 고고학자들이 이 무덤을 파고 해부를 해서 좀 연구를 파보니까 금으로 된 장신구들이 엄청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가져간 사람들이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과 돌무지 덧날 무덤 특징 대비 없어요. 비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굴식 돌방 무덤은 벽화가 존재하고 방으로 돼 있으니까, 또 입구가 있으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쉽게 알 수 있으니까 도굴이 쉽고, 돌무지 덧날 무덤은 방이 없으니까 벽화가 없고 벽화가 존재하지 않고 입구가 따로 없고, 또 겹겹이 굴식 돌방 무덤 훨씬 흙, 돌, 나무 이렇게 겹겹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도굴이 훨씬 어려운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라는 요 돌무지 덧날 무덤을 계속 이어갔느냐? 그게 아니겠죠. 초기에는 돌무지 덧날 무덤을 하다가 신라 쭉 이제 후기로 가면은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를 띠게 돼요. 굴식 돌방 무덤. 보면 어때요? 결과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어떤 형태로? 그렇죠.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로 귀결이 되죠. 초기에는 고구려는 돌무지 무덤, 백제는 돌무지 무덤, 신라 역시 돌무지 덧날 무덤. 초기에 시작한 무덤 양식은 달랐지만 후기로 가면은 그렇죠. 굴식 돌방 무덤으로 하나의 형태로 통일이 되게 되죠. 하나의 형태로 통일이 되게 된다. 요 신라 후기 굴식 돌방 무덤은 다른 굴식 돌방 무덤과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둘레돌과 12지 신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 대표적인 건 김유신의 묘 무덤이 되는 거. 둘레돌이라고 하는 것은 굴식 돌방 무덤이 요렇게 무덤이 있으면은 요 무덤의 주위에다가 요런 형태 요렇게 해가지고 돌을 쫙 둘러놨다는 거예요. 돌로 둘러져 있다는 게 바로 요 둘레돌이 되는 거고, 이 돌에다가 12지신을 조각을 해놨다는 거예요. 12지신 자축인묘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무슨 띠 있죠? 띠 말띠, 호랑이띠, 아니면 개띠, 돼지띠, 토끼띠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12지신, 자축인묘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런 식으로 쭉 가잖아요. 그래서 동물 그림들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돼지 그림, 여기에는 말 그림, 여기에는 쥐 그림, 개, 토끼, 뱀 이렇게 둘레돌 12개의 둘레돌을 쭉 둘러놓고 여기에다가 12지신 동물신을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려놨다는 게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어요. 그 대표적인 양식이 바로요 김유신 묘가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삼국의 고분 알아봤어요. 삼국의 고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 백제는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이었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초기의 무덤 양식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 백제의 건국설화에서 나오는 두 건국 세력이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고구려는 후기로 가면은 굴식 돌방 무덤이 되고, 백제 역시 중간에 벽돌 무덤을 거쳐서 굴식 돌방 무덤이 된다. 이 굴식 돌방 무덤의 특징은 그렇죠. 벽화가 존재하고 도굴이 쉽다. 신라는 조금 달랐죠. 초기에는 돌무지 덧날 무덤. 널을 쌓고 그 다음에 나무 덧날 한 번 더 씌우고 돌 쌓고 흙 쌓아서 거대한 형태의 무덤을 만드는 돌무지 덧날 무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마총 이런 것들이 있다. 특징은 굴식 돌방 무덤과 조금 반대된다. 방이 없으니까 벽화가 없고 입구를 찾기 어려우니까 도굴이 어렵다. 그래서 후기로 가면은 여기 역시 신라 역시 굴식 돌방 무덤. 그래서 삼국 모두 후기로 가면은 굴식 돌방 무덤 형태를 띠게 되고, 신라의 굴식 돌방 무덤은 조금 백제, 고구려와 다른 특징으로 둘레돌과 12지 신상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